조금 더 가까이 온 세상이 다 밀려와 짜릿하게 번져와 넌 예고도 없이 내게 다가와 넌 용기를 내서 내게 다가가 봄바람 따라 흩날리는 맘 어쩌면 좋아 자꾸 떨려와 난 네가 좋아 시작해볼까 Can you feel me? Can you feel me? 두 눈이 마주치는 이 순간 내 맘속 피어오르는 blossom 심장이 두근거려 톡톡 터지는 느낌 꿈보다 더 달콤한 너 서로에게만 Oh my lover 가득 피어나 Oh my lover 시선은 너만 따라다녀 따스해진 우리 둘의 blossom day 휘날리는 벚꽃을 전부 네 눈 속에 담은 듯 향기로운 초점에 날 겨울 다 녹아내리고 Start, you're my blossom 올해 내 계절은 다 봄에다 걷어 All in baby, look at my eyes 턱 쏘는 느낌 봄바람 따라 너에게로 날아가 여름길을 찾아 I gotta find the way baby 너도 내 맘과 같아 보이긴 하지만 확실치 않아서 더 날 더 설레게 만드는 점 봄과 찾아온 my blossom 먼저 입을 때 볼까 하나 둘 셋 셋 두 눈이 마주치는 이 순간 내 맘속 피어오르는 blossom 심장이 두근거려 톡톡 터지는 느낌 꿈보다 더 달콤한 너 서로에게만 Oh my lover 가득 피어나 Oh my lover 시선은 너만 따라다녀 따스해진 우리 둘의 blossom day For the love of you, for the love of me 시작해 둘만의 blossom day For the love of you, for the love of me 너도 내 맘과 같은 거 두 손 꽉 잡고 피어나 볼까 Babe 오늘부터 우리는 서로에게만 Oh my lover 가득 피어나 Oh my lover 시선은 너만 따라다녀 따스해진 우리 둘의 blossom day 여기는 Now 라비의 퀘스천 마크입니다. Ravi, the Crook Kids. 네 머릿속에 question mark 편안하게 다 털어놔 Let's do a Q&A 너를 위해 날 준비했어 넌 너만 생각하면 돼 날 써도 돼 라비의 퀘스천 마크. 궁금하면 그냥 물어버립니다. 단 물음표를 던져주면 온순해집니다. 호스트 게도베르만. 네, 퀘스천 마크 호스트 라비입니다. 오늘 날씨와 어울리는 이제 봄이 이제 왔기 때문에 블라썸 은하 씨와 제가 부른 블라썸 들려드렸는데 이게 펩시 프로젝트였거든요. 제가 모델 했었었는데 재계약이 실패해가지고 오랜만에 들으니까 네 그때 펩시 공연하고 이랬던 게 생각나네. 펩시 콘서트도 하고 MC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빨리 또 그런 날이 슬픈 전설 아니고요. 좋은 거지. 제가 계속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또 여러분들 이제 또 벚꽃 핀 데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봄이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저희가 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지금 채팅창에 꽃 이제 여러분들이 이모티콘 한번 올려주시면 저희가 화면에 꽃을 이렇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 어디가 오 멋있다. 네, 이렇게 벚꽃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항상 이렇게 또 새로운 거 많이 개발해 주시네. 나중에 이런 거 아이디어 있으면 또 한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요런 이모티콘 있으면 재밌을 것 같다, 좋을 것 같다 이런 거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꽃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네.
김라비 자랑스럽다님이 필더 리듬 오브 코리아 인천편 조회수 114만회 돌파 축하드려요. 전 세계적으로 울 랍스터의 얼굴이 알려졌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차오르고 기분이 좋네요. 영어 댓글이 정말 많던데 해석은 다 불가능하지만 대충 좋은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방송에는 안 나왔지만 촬영하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 있었다면 하나만 살짝 쿵 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런 프로젝트에 함께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영광이죠. 되게 영광스러운 것 같고, 그리고 워낙 잘 되고 있던 프로젝트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함께 저희가 참여를 한 거다 보니까 너무 감사했고, 촬영은 되게 좀 뭐랄까 진지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형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그냥 1박 2일 찍는 거랑은 달리 정말 어쨌든 이 프로젝트 자체가 중요하니까 저희 제작진도 그렇고 다들 진심을 다해서 좀 즐겁게 열심히 열정을 불태웠던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었고 뭐랄까 춤을 계속 형들이랑 추니까 계속 웃겼던 것 같아요. 네. 더는 사랑 못할 거예요님, 최근에 딘딘 오빠 신곡이 나왔다길래 들어봤는데 발라드인 거에 한 번, 생각보다 잘 어울린다는 거에 2번 놀랐습니다. 랍오빠 범 노래 나왔을 때 딘딘 오빠가 범 챌린지도 도와주셨는데 랍오빠는 더는 사랑 못할 거예요 챌린지 참여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해준다고 했는데 딘딘 오빠가 거절한 건지 딘딘 오빠가 부탁했는데 랍오빠가 거절한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보셨어요. 일단 형이 저한테 부탁을 하지 않았고 저는 근데 그래도 돕고 싶어서 혼자 해보다가 일단 한번 시도해봤다가 망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형에게 보내지도 말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시도한 건 형도 몰라요. 근데 이게 높아. 딘딘이 은근히 키가 높아요. 그래서 높아버리니까 이거를 그러면은 그냥 키를 조금 낮춰서라도 참여를 해서 힘을 보태고 싶어서 네 지금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굉장히 또 딘딘이 형이 또 많이 도와주셨는데 저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고요. 딘딘이 형 신곡 발라드인데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노래 잘해. 되게 되게 좋더라고요. 네. 라벨 캐셔마크 오늘도 보이는 오디오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링크 공유해주시면 네이버에 업소드 누구나 보실 수 있으니까 주변에 많이 홍보해주시고요. 오늘 게스트 SM 전속 작사가를 시작으로 수많은 아티스트의 노래 가사를 책임지고 계신 조윤경 작사가님이 오셨습니다. 작사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분야를 넘나들고 계신데 음악 얘기부터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물음표 딜리버리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윤경 작사가님에 대한 물음표 많이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7117 정보 이용료는 한 통에 100원입니다. 네이버 앱 채팅으로 참여하셔도 되고요. 첫 곡은 드바지의 I Like It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모든 노래는 뮤직앱 바이브의 퀘스천 마크 플레이리스트로 업데이트되니까 프로필 사진 누르셔서 플레이리스트 확인해주세요. I've been thinking about you for quite a while. You're on my mind every day and every night. My every thought is you. The things you do seem so satisfying to me. I must confess it, girl. And I like it. You send chills up my spine every time I take one look at you. And I like it. Girl, you're blowing my mind with the things you say to me. I like the way you comb your hair, and I like those stylish clothes you wear. It's just the little things you do that show how much you really care. Like when I'm all alone with you, you know exactly what to do. You put that fire inside of me and make it more than just a dream. And I like it. You send chills up my spine every time I take one look at you. And I like it. And I like it. Girl, let me run this by you just one more time. You're on my mind every day and every night. My every thought is you.
show how much you really care. Like when I fall in love with you, you know exactly what to do. You put that fire inside me and makes it more than just a dream. Every little thing you do, the way you comb your hair, and every little thing you do shows how much you care. Say, baby, every time I take one look at you, I get chills up and down my spine. And I like it, I like it, and I like it, I like it, and I lik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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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Ooh, and I like it. 여기는 Now 라비의 퀘스천 마크입니다.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안녕하세요. 야간 작업실의 호스트 적재입니다. 종 모양 알림 받기를 눌러두시면 온에어 전에 알림이 갑니다. 마음에 드는 노래에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뮤직의 바이브에서 언제든지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나우. 나와 같이 가줄래. 네, 라비의 퀘스천 마크 오늘의 게스트 조윤경 작사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카메라 보시면서 오디오 보이는 오디오 쇼라서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저희가 조금만 가까이 대주시면은 좋을 것 이 같아요. 정도 네, 더 될까요? 네, 됐나요? 조금만. 조금 더 네, 조금만 더. 네, 요거 패드를 살짝만 밀시면은. 이거 패드. 밀고 있나요 제가? 네,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좋습니다. 오. 네,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작사가 조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굉장히 또 시작하기 전에 긴장을 하고 계시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사실 이렇게 미디어에 많이 나오시지 않으시다 보니까 또 아직까지는 좀 이런 게 긴장되시는 거죠? 그럼요. 일반인이고 긴장 안 될 수가 없죠. 근데 일반인이라기엔 되게 밀접하게 어떻게 보면 근데 좀 네. 이렇게 언론에 노출돼서 앞에 나서서 일하는 게 아니라 네네. 언제 이 작업을 하시는 앨범이 거니까. 나오면은 그 크레딧에서나 이름이 나가지 뭐 네. 제가 앞에 나서서 일을 할 일은 없으니까 그냥 네. 대체로 방구석 여포에 그냥 방구석 그치는 여포. 느낌이고 네. 근데 집안에서만 즐겁죠. 뭐. 사실 최근에 이제 저도 이 방송을 봤는데 황현 작가님이 또 퀘스천 마크 나오셨었거든요. 근데 네. 우연히 저도 새벽에 TV를 돌리다가 신기한 레코드샵에 이제 출연을 하신 걸 봤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저렇게 방송에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처음 봤던 건데 그간 좀 섭외가 있었는데 참 이제 뭐랄까요, 나가시지 않으신 걸까요? 아니면은 딱히 그런 기회는 없으셨었는지. 딱히 불러주는 데가 없어서 나갈 일이 그랬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이때 신기한 레코드샵 나오셨고 네. 나우 섭외를 받으셨을 때 네. 어떠셨습니까? 나를 왜? 그 정도? 네, 네. 나를 왜 찾을까? 네. 얼마 전에 또 황현 작가님도 왔다 가셨는데 황현 작가님은 좀 많이 익숙하신 것 같더라고요. 미디어가. 그때 김이나 작가님, 황현 작가님 이렇게 마른 두 분 사이에 이렇게 앉아서 되게 위축되어 있었는데 두 분 다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이미 방송 경험이 있으시니까 안 네네. 떨고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네네.
다행이었어요. 제가 찌그러져 있어도 별로 티가 안 나는 것 같았어요. 아니 근데 그때 방송에서 말씀 되게 잘하시던데. 그게 지금도 그리고 긴장하셨지만 저른 게 잘 안 네. 나왔을 거예요. 좀 편집이 편집돼서. 되지 않았을까요? 네, 네. 지금 근데 또 너무 또 말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편안해지시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사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와는 빅스의 오드센스를 또 같이 작업을 해주셨었어가지고 네. 또 이렇게 뵙는 건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신기한 레코드샵에서 작가님이 본인은 동화 같은 가사를 추구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느낌인가요? 동화 같은 가사란? 이게 약간 말이 약간 느낌이 다른데요. 네. 제가 추구한다기보다는 좋아한다? 좋아한다, 선호한다. 네. 추구하는 거는 그냥 언제나 추구하는 바는 그때그때 나오는 데모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을 추구하는 느낌에 네.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약간 동화 같은 가사를 또 선호하시는데 사실은 또 다양한 가사를 또 잘 소화해 주시잖아요. 오드센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조금은 관능적인 내용들이 네. 좀 담겨 있고 이때 이제 이런 작업들에 있어서 뭔가 표현적인 거에서 동화적인 접근을 하신다는 걸까요? 주제나 어떤 이런 상태보다는? 느낌, 그러니까 그림이라 네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조금 네네. 저는 네. 시각화되는 느낌이면은 제가 조금 글이 참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드센스, 제가 오늘 여기 별빛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네. 오드센스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고 네네. 있는 모든 걸 다 얘기하고 갈 건데 근데 사실 꽤 시간이 지났는데 기억나세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오면서 엄청 끌어올렸어요. 기억을요? 네. 오드센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빅스라는 팀 자체가 저한테는 조금 제 안에 과몰입 오타쿠 스위치를 이렇게 좀 눌러주는 팀이에요. 과몰입. 네. 근데 오드센스는 데모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끈적끈적 그쵸. 이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느낌을 살려서 작업을 하는 게 그 노래에도 가장 잘 어울리고 네. 또 빅스가 그전 곡에서 했던 그런 모습들에서 좀 연장선상에서 그 곡하고 매칭이 잘 되는 그런 느낌을 조금 안고 가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고요. 네. 오드센스를 쓸 때 일단 그 모티브가 됐던 거는 어쨌거나 대부분들 이미 유추하고 네네. 계시겠지만 소설 향수에서 출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 가사 한 편이 딱 나왔을 때 책에서 제가 느꼈던 그 전체 서사를 한 곡에 담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그 포인트 그 주인공이 그 탐미적인 시선으로 보는 그 포인트를 최대한 잘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쇼케이스에 제가 갔었어요. 그때 아, 다행히 쇼케이스. 불러주셔서 그때는 어떤 향이었나요? 네, 향 쇼케이스 때. 근데 그때에서 네. 무대 이렇게 쭉 보면서 진짜 좀 멋있다. 되게 이러면서 또 보거든요. 이렇게 손을 모으셔야 되나요? 그럼요. 저 되게 이런 느낌으로 근데 되게 좋았어요. 또 되게 아유, 재밌었던 게 감사합니다. 거기 별빛 분들 이렇게 쭉 앉아 계시잖아요. 네. 근데 정작 빅스 분들 이렇게 노래하고 춤추실 때는 네. 다 이러고 계시고 박경림 님이 사회 봐주실 때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네네네. 너무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 약간 뭐랄까요? 그 약간 팬클럽 어쨌든 박경림 같은 느낌. 응원하는 가수의 어떤 순간들에는 처음 하는 또 어떻게 보면 무대들이 네. 하다 보니까 집중하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숨막히는 집중력을 발휘했다면 그러니까 저 뭔지 이제, 저도 아니까. 발휘했다면 이제 즐기는 건 오히려 그 이런 그쵸. 경림 누나의 어떤 진행이나 쩔었다 이런 느낌을 한 번에 이렇게 터트리는. 좋습니다. 네. 또 아까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게 책을 네. 최근에는 잘 안 읽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사실 단어 선택하시는 거나 이렇게 문장을 이제 딱 문장력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어렸을 때 많이 책을 읽으셔서 그렇다라고 아까 네. 방송 시작되기 전에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게 남나요? 계속? 그게 성인이 된 후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게 딱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면 네네. 그 분야만 자꾸 보게 되고 네네네. 듣게 되고 읽게 되는데 네네. 그래서 어릴 때의 독서가 이게 좀 너무 계몽적이지만 어릴 때 독서가 네. 중요한 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쌓여 있는 그 네. 뭔가 자기가 쓸 수 있는 어휘의 풀이나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이 뭐라 해야 되지? 틀이 잡히는 것이 어릴 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사실 제가 어느 순간 저도 책을 막 읽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던 게 어렸을 때 저는 책을 많이 보진 않았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봐야 되는 뭐 필독 도서 이런 거 읽고 독후감 쓰는 거 이런 거는 좀 했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 제가 가사를 쓰면서 느낀 게 주로 비슷한 형태의 문장들을 너무 구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죠. 저도 그거를 깨려고 되게 노력하고 그 생각이 있어요. 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제 삶 속에서 제가 뱉고 있는 어떤 이야기들과 단어들과 이것도 사실 항상 하는 말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대단히 뭔가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표현 자체도 더 나아간 뭔가 이야기들을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책을 열심히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봤었거든요. 네. 어렸을 때 많이 읽었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더 좋은 효과가 어리니까. 났을 텐데. 지금 포함이에요? 어렸을 때가? 그럼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키워드를 통해서 조윤경 작사가님을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새 코너 이름하여 퀘스천 마크에서 조윤경 작사가님을 만난 건 평생에 한 번일지 몰라. 어쩌나 아저씨 더 로또. 네, 조윤경 작사가님이 인생곡으로 뽑으신 엑소의 로또 가사로 이제 오마주를 해본 코너명이었습니다. 로또가 인생곡이셨어요? 뭐 여러 가지 인생곡은 네. 늘 계속 바뀌고 네네. 점점 추가되는 것 같은데 로또도 네. 그중 하나죠. 약간 만족도가 엄청 있으셨던 거군요. 그럼요. 그 곡이 데모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네네. 그래서 진짜 수정 1, 수정 2, 수정 3 막 계속 수정 뭐 나중에 카톡으로도 수정 막 이 정도까지 갔어요. 네. 근데 그 과정을 견뎌서 어쨌거나 하나가 엎어지지 않고 나왔을 때의 네네네네네. 그 만족도가 네. 있잖아요. 네. 아시죠? 그쵸. 그것이 좀 가슴에 많이 남아 있는 노래예요. 근데 수정 많이 하면 네. 오히려 정 떨어지지 않나요?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애착이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예전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내가 수정을 하면서 원해서 수정을 한 게 아니라 난 이게 좋은데 수정을 해야 될 때가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것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또 되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작사가님들이 참 치열하고 엄청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게 가사를 쓰는 자체도 쉽지가 않지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회사와의 어떤 그 작업에 있어서 매번 어떻게 보면 서바이벌 아닌 서바이벌을 맞아요. 다른 작가님들과 경쟁 아닌 경쟁이죠. 경쟁 아닌 경쟁 아니고 그냥 경쟁이야. 맞아요. 그 서바이벌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작가로서 어쨌든 가사를 쓴다는 것도 예술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나의 어떤 예술적인 의지와 별개로 어떤 이 가수나 회사의 어떤 의도에 의해 조금씩 이제 나의 뜻이 조금씩 달라져야 하는 구석들이 생길 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내 마음처럼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작사가라는 직업이 이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떠신지 저는 수정을 조윤경 작사가님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래도 네임드 작가잖아요. 제가요? 이런 분들도 네. 수정에서의 어떤 감정을 느끼시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수정이 결국에는 저는 약간 자아를 버리고 수정을 하는 편이에요. 그냥 이게 만약에 제가 가수면 네. 저는 제게 좋은데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가수가 아니고 저는 네. 스텝 1, 2, 3, 4, 5 중에 한 16번, 7번 막 이 그렇게 정도 뒤로요? 그 정도 아닐까요? 그 정도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스스로, 저는 네. 회사에서 여러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아티스트 의견 뭐 아니면은 뭐 오너분 의견 이런 게 다 종합된 거에 저는 저를 좀 맞추는 편이에요. 근데 아쉬울 때는 확실히 있어요. 결국에 그러니까요. 이렇게 정리된 걸 봤을 때 네. 좀 아쉽다 약간 네, 이렇게 생각될 그러니까요. 때 있는데 그래도 뭐 자꾸 듣다 보면 또 그냥 마음이 가기도 하는 것 네. 같아요. 약간 잘 나온 문장을 뭔가 수정해야 되거나 날려야 될 때 그 맞아요. 아쉬움도 있는 것 같고 이게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아까워요. 좋은 나는 이게 좋은데 네, 너무 좋은 라인인데 이거를 지금 이거 몰라주네. 약간 이런 라인 생각도 맞췄는데 모르네. 막 이런. 서러울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어쨌든 대본대로 안 하고 지금 거의 라비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고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가보겠습니다. 인간 조윤경. 네, 작사가가 되기 전 인간 조윤경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합니다. 학창 시절 조윤경이란 사람은 어떤 캐릭터였나요? 그냥 네. 지금
화면에는 제가 그럭저럭 좀 밝고 명랑하게 나올 것 같은데 네.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성향이. 네, 저는 되게 네.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되게 좀 재수없게 쉬는 시간에 이렇게 책 읽고 있고 막 좀 그런 편이었어요. 오, 멋있다.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됐어요. 약간 뭐랄까요? 친구들과 시간 보내는 걸 좀 꺼려 하셨나요? 친구들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 한 이렇게 조금만 네. 친하게 지내는 편이었어요. 두루두루 어울리는 편은 아니셨던. 어릴 거죠. 때는 좀 성격이 좋고 싫음이 너무 분명하니까 네. 싫음을 제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는지를 잘 모르겠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벽을 만드셨구나. 그래서 네, 그런 그래서 걸로부터. 그냥 나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이랑만 놀면 충분해라고 느꼈던 네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맞죠. 뭔가 근데 어쨌든 책을 읽으셨다는 건 그게 어떻게 보면 재수없다라는 말로 표현하셨지만 그걸 좋아하셔서 보신 걸 거 아니에요. 억지로 쉬는 시간이지만 나는 그건 안 좋아하는 아니죠. 친구 너네와 섞이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책을 있을 본다. 거니까 이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죠. 좋아하시니까 보신 네. 거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좀 최대 관심사가 독서였다고 할 수 있나요? 독서보다는 고등학생 때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어쨌거나 입시 네네.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공부 그러니까 열심히 책을 하셨구나. 보게 네. 되는 것도 네. 제가 원래 그런 문예창작 관련해서 전형으로 대학을 가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위한 독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좀 약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공부였네요. 어떻게 보면 또. 그런 편이죠. 지금은요. 지금은 그러면 아까 뭐 이렇게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향이 조금 변하셨나요? 크면서 많이 그러니까 사회생활하면서 좀 많이 바뀌었는데 네. 방송 작가 활동하고 하면서 이렇게 예능 팀에서 작가 언니들이랑 같이 회의를 이렇게 하다 네네. 보니까 회의 시간에 막내 때는 진짜 벙어리로 구석에 이렇게 앉아서 복사나 하는 아이였는데 네. 좀 회의를 할 수 있게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성격이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비교적 밝아졌어요. 다행이죠. 약간 사회생활 하다 보면 뭔가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학교도 어떻게 보면 작은 사회라고 하지만 뭔가 조금은 수동적이었다면 네. 사회에 나와서 하는 일들은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능동적이어지게끔 만드는 분위기도 싫어도 하고 해야 되는 것들을 네. 하는 과정에서 그쵸. 성격이 바뀐 네네.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근 한 3년 사이에 성격이 많이 바뀐 것 같다. 성향이 좀 달라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는 저도 막 낯도 많이 가리고 네. 잘 많은 사람들과 섞이지 잘 못하는 타입이었다면 저도 막 혼자서 이것저것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 저 혼자서 해낼 수 없는 영역들을 좀 많은 분들의 도움받다 보니 뭐 미팅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또 우연히 방송을 또 이렇게 이것저것 하게 되면서 항상 새로운 사람이랑도 자주 마주치고 자주 보는 사람들은 또 계속 꾸준히 보는 사람들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낯가린다라는 성격이라고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먼저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은 자연스러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좋은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작가님 오시면 저도 어쨌든 되게 저의 관심 분야이기도 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만큼 표현을 해야 그게 오가고 저도 뭔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영감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이 대화 자체가 원활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도요. 그렇죠. 약간 예를 들면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 왔었을 때도 예를 들면 제가 막 뵙자마자 책을 원래 많이 읽으세요? 막 이런 걸 여쭤봤잖아요. 네. 원래였으면 이제 그 말을 못했겠죠. 저도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요. 숨 막혀. 서로가 숨 막히는 시간.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또 라비가 사담을 너무 많이 했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신화창조 조윤경. 네, 조윤경 작사가님께서도 덕질 꽤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몇 년 차 신화창조이신가요? 횟수를 세기도 좀 머쓱한데 어쨌거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오빠들 좋아했으니까 오래됐죠. 어떤 계기로 입덕하셨나요? 그때는 저 신화 좋아하던 친구가 너도 신화 팬을 해야 돼. 맞아, 그런 게 있었어. 네, 그래서 우리 신화 오빠도 6명이니까 우리 6명이 뭉쳐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저한테 지정을 해준 거예요. 친구 따라 입덕. 네, 그러면서 막
오빠들 사진을 막 이렇게 나눠주면서 네. 막 이거 자기 2장 있으니까 주고 막 이름 오빠들 이름 다 외우게 하고 멋있다 친구. 그렇게 해서 근데 아마 빅스 팬들 중에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입덕 장려하시는 그쵸. 분들이 그 약간 영업 그죠, 해주시는 그죠. 약간 이 노래 들어봐 막 이런 거.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뭐 막 빅뱅 선배님들이나 이런 이제 선배님들을 이제 좋아하시는 이제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항상 이렇게 보여주고 그죠. 권하고 이제 약간 취미생활 공유하는 것처럼 그죠. 이렇게 막 설명해주고 맞아요, 영업하고 맞아요. 이랬었었는데 그게 영향이 꽤 큰 것 같아요. 특히 그럼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 서로 공유하고 막 이거 봐봐라 멋있다 하면서 막 서로 막 입덕하고 이런 힘내라 우리 팬들. 네. 최애 멤버는 누구신가요? 저는 처음 그래서 그때 당시 같이 친구들이랑 이렇게 어울렸을 때 제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오빠가 앤디 오빠였어요. 네. 어떤 매력에 조금 귀여움, 밝음, 밝음. 최애 멤버. 네. 네. 어떤 활동들을 좀 하셨었을까요? 뭐 콘서트나 이런 것도 보러 가시고. 저는 티켓팅에 소질이 없어요. 아, 한 번도 티켓팅에 제대로 성공해 본 적이 없고 네. 심지어 오빠들 콘서트를 지난번에 일산에서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네. 저 집이 일산인데도 티켓팅에 실패해서 가지 못했고 내 집 앞에서 하는데. 네, 마을버스 안 타도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가지 못했고 네. 그냥 저는 집에서 역시 방구석 여포답게 네. 티켓팅이 쉽지가 쉽지 않죠. 않아요. 네. 그럼 한 번도 가신 적 없어요? 네 없어요. 이럴 수가. 그 TV로 성덕의 순간은요? 그래도 성덕의 순간은 네. 이쪽에서 어쨌든 일을 또 오래 하셨고. 음악으로는 아직 성덕의 순간을 맺지 못했는데 네. 전에 막내 작가를 할 때 네. 그분이 오신다라는 시트콤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 전진 오빠가 전 PD 역할로 출연을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종방연 때 허그 한 번을 했다. 어. 그게 그 정도면 성덕 아닐까 하고 성덕이죠. 생각해요. 포옹이니까 네. 완전 성덕이죠. 와우, 딱 그 한 번. 네, 또 사실 기회가 더 많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딱히 그렇진 않았었나 네. 봅니다. 네. 조윤경 작사가님 피셜 신화에게 곡을 의뢰받아도 못할 것 같다라고. 왜죠? 그냥 연예인이시지만 네. 저는 제가 팬이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연예인은 TV로 보는 게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실제로 뭔가 이렇게 뵙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이렇게 무대 그리고 위의 모습이나 너무 방송을 부담 많이 될 것 같아요. 오빠들 가사 쓰려고 하면 잘 써야 되니까. 자, 영혼을 갈아 넣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제가 좀 과해질 거예요. 근데 오히려 잘 안 나올 수 안 있잖아요.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 과해지면 투머치 한단 말이에요. 투머치. 그렇죠. 이게 또 잘하려 그러면 오히려 잘 안 되는 네, 경우가 힘을 빼야 잘 있는 나오는데. 거 같아요. 네. 좋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작사가 조윤경. 작사가 조윤경이라는 키워드에도 신화 창조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작사가라는 직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신화 선배님들 때문이었다고요? 그 신화 오빠들 테이프랑 CD 사면 들어있던 네. 오디션 응모 안내 있죠. 네. 그 종이에서 작사 부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SM이었나요? 네. 그게 네.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우편물 이렇게 친 우편물 보내서 네. 연락을 받았어요. 와우. 작사 오디션은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이게 규격이 없잖아요. 네. 뭐 어떻게 형태가 본다. 없잖아요, 형태가. 그러니까 그냥 아무건 그냥 제가 쓰고 싶은 거를 노래 가사 비슷하게 그냥 음절만 맞춰서 써서 보냈어요. 그냥 진짜요? 네. 근데 그걸 또 확인하시고 마음에 드셔서 연락 다 확인하고 계시더라고요. 의외로. 와, 그럼 진짜 텍스트만으로 이거야말로 진짜 블라인드. 그쵸. 작사 오디션이야말로 진정한 블라인드거든요. 그러니까 중학생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네. 그러니까 중학생이었어 심지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더 용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린 나이에 나오는 어떤 표현적인 의외성에서 엄청 반하셨었나 보다. 그건 모르겠는데 그냥 네. 뭐 그냥 좀 애가 좀 특이한 애 정도는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팬심으로 오디션을 보셨다가 SM 전속 작사가로 활동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때 그럼 오디션 보시고 바로 계약하신 건가요? 오디션 우편물 보낸 게 우편물 보내고 전화 오기까지 텀이 몇 달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미팅 한번 하자라고 하셔서 아빠랑 같이 그쵸. 학생이었으니까. 계약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해서 계약 얘기가 나와서 계약을 하고 그리고 고3 때 입봉 이렇게 와. 그럼 이제 원래는 이제 학교 가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려던 어떤 과정들은 조금 많이 생략이 되셨었겠네요. 직업이 생기신 거잖아요, 바로. 근데 그때는 직업이라고 할 수 없는 게 네. 정말 너무 쪼렙이잖아요. 쪼렙. 스킬도 없고 음절 따고 막 이런 거 지금 학생이니까. 지금 생각하는 가사를 쓰려면 뭐부터 시작한다 하는 원투 쓰리도 없을 커리큘럼도 때니까. 뭐 사실 없고. 네. 그러니까 뭐 후졌죠 그냥. 후자죠. 아 그래도 대형 기획사의 전속 작사가가 어찌 보면 작사가를 꿈꾸는 누군가에겐 꿈이었을 수 있는데 꽤나 어린 나이에 운이 시작을 좋았죠. 하셨었습니다. 네. 현재는 이제 다른 아티스트의 작업도 하고 계시는 프리랜서 개념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SM에서 어쨌든 제일 처음 쓰시게 된 곡이 보아 선배님의 Listen to My Heart였습니다. 네. 한국어 번안곡으로 의뢰 받아서 쓰셨는데 첫 작업 네. 좀 기억에 남으시나요? 그럼요. 이게 일본 번안곡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미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그 글자 수에 맞게 움직이는 게 네. 이 왁구를 막고를 가다를 이 틀에 맞게 이 규격에 맞게 감독님 너무 옮기는 좋아하시는데 왁구 너무 좋아하시는 감독님. 작업을 네네. 그거를 처음 이제 배우는 곡이었던 것 같아요. 그 네. 곡이. 맞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음. 이를테면 데모나 일본어와 가군이나 라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맞추고 쪼는 작업을 네네. 그때는 몰랐으니까 못했죠. 네 맞아요. 그 약간 어리고 이러면 저도 생각해보면 곡을 쓴 게 처음부터 막 해보려고 한 게 19살 때 혼자 막 뚝딱뚝딱 해보려고 노력했었는데 절대 못 듣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저는 그냥 몇 년 지난 것도 다 못 듣겠어요. 그게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뭔가. 근데 작사도 그런가요? 돌아봤었을 때 좀 아쉽네. 완전 이런 게 있어요. 완전 있어요. 가사적으로도. 여기 음절을 이렇게 끊지 말았어야 했다. 이게 어. 끊어가는 건데 이걸 내가 뭉쳤다. 약간 이런 게 기술적 측면에서 약간 그런 걸 그런 게 좀 느끼시는구나. 아쉬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제 Listen to My Heart로 시작을 하셨는데 처음 받으신 저작권료가 그러면은 꽤나 괜찮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리슨 투 마이 하트는 일본어 번안곡이라서 저작권 등록이 안 돼요. 지금은 되지 않아요? 아니요, 일본어 지금도 안 되나? 번안곡은 안 돼요. 근데 그래요? 외국 작곡가님들이 써놓으신 그거에 데모에다가 한국어 작사를 가사 한 거는 입힌 되죠. 거는 돼요. 근데 번안곡은 안 돼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저작권료는 없었던. 제일 처음 받은 저작권료가 그래서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 홍보송 네. 송 바이 보아의 서울의 빛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네. 그게 저작권료 처음 등록된 곡이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캠페인 송이잖아요. 그쵸. 서울의 아름다움을 막 이렇게 그쵸. 알리는 저는 경기도민인데 그런 거를 알려줘야 되는 그런 가사였어요. 그래서 네. 가창이 많이 될 일도 없었고 그쵸. 서울시 축제 때나 잠깐 그렇죠. 그리고 CD나 뭐 이런 세일도 없었을 없었죠. 거고요. 그쵸. 피지컬적인 그런 그땐 것도 심지어 없었을 거고. 음원도 지금처럼 스트리밍도 아니었을 아니었었고. 때고. 네. 소리바다 시절이니까 무려 불따? 사람들 불따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랬어요. 네, 그렇군요. 약간 제가 하나 또 궁금한 게 그 작사가님들도 어쨌든 크레딧에 뜨잖아요. 작사에 뭐 조용경 이렇게 뜨잖아요. 네. 그러면 노래방에서도 사실 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작사가님들도 노래방 가서 내가 가사 쓴 노래 눌러서 부릅니까? 저는 불러봤어요. 뭐 불러보셨어요? 이것저것? 이게 왜냐면 또 예를 들면 친구들은 네. 친구가 가수가 됐으니까 네. 뭐 노래방에서 한번 찾아보고 이런 것처럼 친구분들이 윤경이 가사 한번 이름 한번 보자 하면서 검색해보고 가족분들이나 네. 이런 것 좀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뭔가 약간 좀 다른 느낌인데 친구들이랑 같이 노래방에 갔을 때 네. 그 약간 작사가 부끄럽게 만들기 게임 같은 개념으로 그냥 일부러 이렇게 나의 창작곡을 내 앞에서 계속 이렇게 불러주기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구나. 놀리기 느낌이구나. 네, 그런 거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뭐 어쨌든 그 이후도 정말 많은 명곡들을 또 작업해 주셨는데
곡마다 또 작업 속도가 다 달랐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내신 것 중에 가장 빨리 작업하셨던 곡은 뭐였나요? 뚝딱 이렇게 나온. 최근에 것 중 이게 레코드샵에서도 얘기했었는데 편집이 됐는데 네. 최근에 한 것 중에서 진짜 후룩 나온 게 더보이즈의 위플래시 네. 활동 아주 짧게 했었지만 그 곡이 네. 진짜 빨리 썼어요. 그냥 어느 정도 걸리셨나요? 1시간 반? 1시간 반? 네. 그냥 뚝딱뚝딱 한 나온 호흡으로 거예요? 그냥 쭉쭉쭉쭉쭉. 우와, 그죠? 그렇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끔 경험하시겠지만 가끔 그분이 오실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 네. 그 흐름을 놓치지 맞아요. 않고 빨리 잡아타는 거예요. 맞아요. 와, 컴퓨터로 작업하세요? 네. 그 텍스트로 쓰시면서 작업을 하시고요. 황현 작가님이 나오셨을 때도 제가 이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요즘 이 사람 내가 봐도 좀 정말 잘한다 싶은 작사가님이 계시다면 누가 있을까요? 이게 공교롭게 황현 작가님이 나오셨을 때도가 앞에 전제가 붙었는데 제가 그때 레코드샵 녹화를 뜨고 나서 황현 작가님 곡을 다시 들어봤어요. 가사 잘 쓰시죠? 저랑 네. 약간 코드가 맞아요? 아니 코드가 맞는 게 아니라 아예 그러니까 다른 인종, 다른 계열, 다른 아니, 인종이요? 그러니까 다른 계열, 종족, 다른 약간, 계열이에요. 다른 계열. 근데 결이 다르다. 되게 배우고 싶다 조금 그런 느낌에서 감성이 되게 부드럽고 따뜻한 맞아요. 감성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약간 웜톤이셔. 맞아요. 약간 웜톤이셔. 작사가 맞아요. 되게 가사들이 온도가 느껴지는 가사를 되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황현 작가님을 뽑아주셨고요. 마지막 키워드 올라운더 조윤경. 작사가뿐만 아니라 방송 작가, 책 출판 이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책 출판은 언제였었을까요? 아직 책이 나온 게 아니고요. 이게 네. 4월 달에 나오는데 나오실 예정인 거구나. 네, 이렇게 나왔네요. 무슨 책인가요? 이 책은 제가 썼던 가사 중에 12개의 곡을 조금 추려서 그러니까 하나의 결이 좀 비슷한 노래들을 추려서 네. 뮤지컬처럼 네. 한 곡당 이렇게 쪽 짤막짤막한 이야기가 이렇게 12개가 이어져서 한 권의 좀 중편 우와. 서사가 나오는 책을 우와, 재밌다. 기획을 한번 해봤어요. 예를 들면 한 곡이면 그 주제를 이제 뭐랄까요, 더 파헤쳐 놓은 스토리를 느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드센스다. 그러면은 그 오드센스가 갖고 있는 그 이 끈적끈적하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거를 그 느낌을 그 주인공 두 명의 서사가 그 톤에 맞춰져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사 일부가 이렇게 그 단락의 핵심 키워드로 조금 사용된다든지 약간 이런 식. 그럼 약간 화자도 있고 네. 화자도 생겨서 진짜 어떻게 보면 그 한편 짤막한 소설이 되는 거네요. 네네. 그 부분 그 12개의 소설들이 네, 이야기들이 담겨 그렇게 있는. 일단 기획을 해봤어요. 좋습니다. 궁금한데요. 스포해 주시자면 어떤 곡이 조금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 제목을 너의 세상으로라는 타이틀을 제가 큰 제목을 뽑아놨어요. 네. 그래서 그 엑소 곡인데 거기 그 노래가 갖고 있는 그 결과 주인공들의 그런 마인드를 조금 많이 그게 씨앗이 돼서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가수의 팬분들은 약간 화자가 네. 어떻게 보면 그 가수로 대입될 수 있는 되게 오묘한 순간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약간 1인칭 시점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누가 읽으면 그 거기서 나오는 나고 너가 그 모두의 최애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와우, 정말 새로운 형태, 어떻게 보면 작사가님만 쓸 수 있는 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월에 출판이 되는 건 거죠? 네. 네, 4월에 나온다고 합니다. 노래 한 곡 들어볼 건데요. 조윤경 작사가님의 추천곡 한 곡 듣고 오려고 합니다. 어떤 노래 추천해 주셨나요? 그래서 제가 오드센스를 추천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네. 네, 오드센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색다른 향기가 나 자는 듯 말라 All night 겨운 두눈 푸른 비숨 불다 못해 투명히 작은 입술 넌 모든
공기가 다 달라 미친 듯 돌려버린 찰나 몽환적인 새벽의 숲 꾸는 적셔 흐른 이슬 내가 쫓던 향기들 다 이제 먹고 왔는 것뿐 권능에 찬 거친 색을 상상한 걸 언니의 참 넘친 빛이 덮쳐한 걸 반짝이는 유리병 속 다투어 피어나던 나를 자극해 더 늦게 부드럽게 심장이 저릿해와 휘몰아쳐봐 난 다 들어가 뒤흔들어 놔 빠져들어만 가 휘몰아쳐봐 흐트러져가 더 들이켜봐 깊이 퍼져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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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꽃은 시들어가고 잎은 져버릴 텐데 조급해서 너를 찾아야 해 완벽한 향기를 품에 안아야 해 부서질 듯 작은 입자 하나조차 색이 달라 어지러이 눈에 담아 일그러진 공간에 난 갈망하다 숨이 멎어가도 좋아 떴다마다 망가져버릴 눈이 떨려와 자기는 유리병 속 다투어 피어나던 나를 자극해 잠이 싱그럽게 눈앞이 아득해와 휘몰아쳐와 난 다 들어가 뒤흔들어 놔 빠져들어만 가 휘몰아쳐와 흐트러져가 더 들이켜봐 깊이 퍼져만 가 어지럽혀도 나를 나게 퍼져 오묘해진 그 느낌에 빠져 흠뻑 젖어 내게 취해 들이마셔 널 들이마셔 녹아 번지듯 색을 더해 퍼져 나만 모를 그 빛에 빠져 깊은 중독처럼 계속 들이마셔 또 들이마셔 내 몸을 따라 들어가는 너의 향기 퍼져가는 너의 아름다움이 날 허지르고 닿도록 흐트리네 내 나른하고 다른 말도 다른 말이 돼더 깊숙이 밤새나 품어도 돼내 색은 너 하나 넌 내게로 와 네 향기에 찬 나는 미쳐만 가넌 내게로 와 네 향기 따라 사라져도 좋아 휘몰아쳐와 난 다 들어가 뒤흔들어 놔 빠져들어만 가 휘몰아쳐와 흐트러져가 더 들이켜봐 깊이 퍼져만 가 깊이 퍼져만 가 깊이 퍼져만 가 깊이 퍼져만 가 라비의 퀘스천 마크 보아 씨가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짱짱 많을 때였거든요. 네, 그때 짱짱. 리슨 투 마이 하트를 번안 가사를 한번 써봐 달라고 연락을 주셔서 그걸로 처음 앨범이 나왔어요. 바로 일본 오리콘 차트 1위의 주인공이죠. 일본 가요계를 정복한 작은 소녀 보아를 일본이 아닌 인기 가요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5월 일본 진출 네. 2002년 3월 일본 오리콘 차트 연속 2주 1위 네, 일본 가요계를 정복하고 돌아온 16살의 작은 소녀 보아가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보아씨 웰컴 투 코리아 웰컴 투 코리아. 재원 씨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질투하지 마세요. Listen to my heart looking for your dream 원하고 있는 그곳에서 자유로운지 꿈을 그리는 그대 곁에 내가 있나요 Listen to my heart looking for your dream 멈추지 않는 바람 끝에 속삭여지는 빛의 노래를 따르고 있어 써야 할 때의 스트레스도 심한데 제일 심한 거는 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걸 억지로 냈을 때가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요구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분명히 맞는데 어떻게 해요? 저쪽 팀에서는 이렇게 고쳐달라고 그래. 고쳐요. 이거는 제가 채택이 안 된 노래 중에서 너무 강렬하게 힘든 맛 남아있는 곡이 엑소의 코코밥. 진짜 그게 재의뢰도 막 오고 그랬었는데 마지막 재의뢰 때 진짜 새벽 4시에 모니터 앞에 앉아서 정말 리얼로 막 운 거예요. 그 정도로 막 강렬하게 힘듦이 남아있고 그 뒤로 한동안 난 이제 받았나?
아니, 이걸로 풀기에는 그 스트레스는 너무 강도가 세요. 내가 후진 걸 냈다. 이거는 진짜 좀 세게 오니까 그럴 때는 그냥 곡이 너무 어려웠다. 이 곡은 남들도 다 별로였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나만 쓰레기가 아니라고 자기 의견 다 내라. 다 내라. 네, 보통 학원으로 리드와 데모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럼 학원 들어오시는 분들이 본인의 다른 직업이 있으신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현생이 힘드니까 내가 조금 마음에 더 드는 곡이라든지 큰 레이블의 아티스트라든지 막 이런 거를 조금 일을 골라서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오래 버티기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리드 오는 곡들을 그냥 무조건 다 내서 이 가사를 쓰는 게 내 삶에서 그냥 루틴처럼 딱 자리가 잡혀야 이 일을 직업으로 자리를 잡는 따지지 거예요. 않고 그냥 예. 네. 네. 네, 조윤경 씨의 말말말 컷 듣고 왔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또 제작진이 자료를 모아주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음성 모아놓은 거 보시는 건 처음이시려나요? 네. 네, 저희 퀘스천 마크가 또 조윤경 작가님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또 이런 선물을 해드리는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이제 저희 조윤경 작가님에 대한 물음표 딜리버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비의 퀘스천 마크. 작사가가 되고 싶은 뽀시래기님. 택배요. 저는 예전부터 노래를 듣다가 좋은 가사를 발견하면 SNS나 일기장에 메모해두는 게 취미였는데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작사가라는 직업에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글만 잘 쓰면 되겠거니 했는데 음악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야 되고 하고 싶다고 해서 쉽게 입문할 수 있는 분야가 결코 아니더라고요. 학원에 등록해야 하나 독학으로 공부를 해야 하나 이것저것 방법을 찾아보다가 아직도 명확한 답을 못 내렸는데 작사가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은 뭔지 어떤 단계를 밟아야 작사가라는 직업에 도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하셨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저 방송 한번 나가고 나서 네. 이 관련 DM이 되게 많이 오셨죠. 왔어요. 네, 네. 근데 이거를 그냥 제가 정말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선배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너무 미안한데 네. 현실적인 스텝을 그냥 정말 너무너무 현실적인 스텝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 질문에서 뭐가 어떤 게 필요한가 첫 번째 스텝이 뭔가 물어보셨으니까 일단 학원을 가셔야 되고요. 네네. 아니면 뭐 주변에 친한 작곡가가 있든지 맞아. 아니면은 뭐 어떻게 뭐 자기 인맥이 어떻게 뭐가 되게 대땅 좋은 인맥이 있던지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게 없고 나는 완전 플래튼 상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학원을 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학원 등록비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한 번 냈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장기화되더라도 내가 이 학원비를 충당하고 이거를 투자할 수 있을 만큼의 통장과 멘탈이 필요해요. 그게 내가 좀 어느 정도 갖춰질 수 있다는 확신이 되시면은 학원을 일단 네. 가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작사가라는 직업을 갖기가 형태가 되게 모호하니까 맞아요. 이게 뭐 가수는 사실 오디션 봐서 붙어서 오케이 준비 연습생 데뷔 이런 걸 수 있고 네. 뭐 래퍼는 뭐 요즘은 그래도 방송이라는 미디어도 좀 생기고 쇼미나 뭐 이런 것들이 생겨서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게 작사가라는 게 되게 애매한 게 그 곡이 발매가 되는 곡이어야 하고 일단 맞아요. 그래야 내가 데뷔를 할 수 있고 그러려면 그쪽과 연이 닿아서 뭔가 작업을 하거나 의뢰가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암만 혼자 좋은 가사를 집에서 작업을 해놨다고 해서 이거를 누가 의뢰를 갑자기 한다던가 이런 일이 안 생겨나기 때문에 작사가님 말씀은 현실적으로 결국에는 이 곡이 발매될 수 있는 줄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네. 줄이 필요한 거잖아요. 기다려야 네. 돼요. 이게 내가 잘하는 것 같아도 저는 제가 오래 일을 한 입장에서 작사가로 데뷔를 하는 게 네. 실력 100%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어요. 네. 실력 중요해요. 실력은 기본인데 네. 이 온 우주의 흐름이 나와 이 곡을 하나로 맺어주는 그
그 순간, 접점이 나왔을 때 순간이 됐을 그때 데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기다리는 게 좀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멘탈이 좀 강해야 될 것 그 같아요. 멘탈이 강해야 되고 통장이 필요하다라는 건 어쨌든 학원을 내가 다니고 네. 있어야 내가 곡을 어딘가에 네. 넣거나 뭐 역으로 기회가 생길 수 있는. 네네네.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는 건 어떻게 보면 작사를 배우기보다도 기회를 사는 거잖아요. 뭐 배움과 기회를 함께 추구하는 그걸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학원을 계속 다니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고 네. 계속 근데 내가 언제 데뷔할지 모르니까 꾸준히 다닐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 계속 꾸준히 돈이 필요한데 거기서 지치지 않을 멘탈이 또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조언 좋네요.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작사가 진짜 더 그렇다라고 생각드는 게 작곡가는 어떻게 보면 생판 몰라도 뭐 학원으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어떤 작곡 팀이라든지 혹은 뭐 작곡 프로듀싱 회사 혹은 아니면 그냥 엔터테인먼트에서 진짜 잡일부터 시작해서 진짜로 피와 살이 뼈를 깎아가면서 나의 이제 내 영혼을 몸으로 뛰어서 갉아먹으면서. 거기서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커리어를 이제 정말 차근차근 예를 들면 뭐 진짜 바닥부터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시작이라도 할 수 있지만 작사가는 그게 없잖아요. 없어요. 뭐 어떤 작사가님의 밑에서 뭔가 이렇게 문화생처럼 뭔가 배우는 절대 그것도 아니고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참 어려운 직업이죠. 이루기 되게 어려운 환경입니다. 네. 열심히 다들 꿈을 꾸시고 어쨌든 계시니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언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통장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으로 배들리버리 넘어가 볼게요. 괜찮아도 괜찮아님. 저는 윤경님이 작사한 노래 중에 디오님의 괜찮아도 괜찮아를 제일 좋아합니다. 힘들고 지치는 순간이 올 때 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진짜 다 괜찮아지는 기분이 들거든요. 작사하실 때 어떤 기분으로 써셨는지 비하인드 스토리 알려주세요. 괜찮아도 괜찮아 같은 경우에는 이 곡이 데모만 온 게 아니라 네. 디오님께서 이런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면서 텍스트를 약간, 이렇게 텍스트 쳐서 주셨구나. 주신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이렇게 조금 이런 느낌을 살려서 이 곡에 맞게 데모랑 잘 붙게 그 작업을 하는 네네네. 거였거든요. 근데 워낙 디오님께서 고민도 많으시고 생각도 되게 깊이 하시고 그러다 네. 보니까 그 텍스트 자체가 일단 좋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 글이 어쨌거나 그 한 포인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 곡을 할 때 가장 조금 힘을 많이 줬던 부분은 그 괜찮아도 괜찮아라는 다 그 네. 7글자를 뽑는 그쵸, 거? 그쵸. 딱 그거였던 것 같아요. 킬링 포인트가 딱 나온 거죠. 이 그 디오 형님의 그 텍스트를 어떻게 보면 딱 제목을 만들어 주신 거네요. 사실은. 네, 주제 어떤 딱 정리와 이런 것들을 또 해주신 건데 내용이 워낙 좋았어요. 그 내용 속에는 가사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좀 스며 있었나요? 네, 그냥 너무 지치지 말고 그냥 조금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가 그 글의 맥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가수분들이 그런 이제 자기가 담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작사가님한테 그런 식으로 텍스트를 전달하는 경우들이 있긴 하죠. 네. 네. 그런 곡이었고요. 네, 다음 문은표 딜리버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계획님, 예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개그맨 양세형님께서 쓴 묘비명을 보고 감탄 아닌 감탄을 한 적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런 표정으로 서 있지 말고 옆에 풀이나 뽑아라. 나의 마지막 계획이었다. 제 나이 아직 20대 초반이지만 양세형님의 묘비명을 보고 와 나도 멋있는 묘비명 하나 미리 만들어 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윤경님께서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와 묘비명을 의뢰받으셨어요. 근데 약간 장명 뭐 이런 장명이나 뭐 이런 거 막 글 써야 되는 거에 있어서 막 많이 좀 도움을 요청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딱히 없어요. 딱히 안 그러세요? 네. 근데 이분은 어쨌든 묘비명을 지금 부탁하셨는데. 근데 제가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치. 그 서사가 없기 때문에 네. 이분에게 딱 맞는 묘비명을 맞아요.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지금 마지막 계획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저에게 어떤 컨셉이나 어떤 키워드가 들어갔으면 좋겠는지 저에게 DM을 주시면 제가 그걸 네. 보고 네, 마지막 계획님. 네
뮤비명을 짜서 보내드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인생 서사를 또 살짝 담아주시면 네 작사가님이 또 와 묘비명 글쎄요 저는 묘비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 자체가 없어서 스스로 네. 묘비도 남기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좀 그렇습니다. 네. 저희 이제 벌써 또 보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좀 그래도 좀 편해지셨나요? 처음보다? 라비 씨가 같이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음악 작업 같은 음. 거에 대한 공감도 얘기가 네, 많이 네, 나오니까 저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유 다행입니다. 정말 또 이렇게 처음 오셨는데 왜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방송도 그렇고 이번에 또 처음 오셨는데 되게 어려운 시간이었으면 다음이 되게 망설여지잖아요. 난 괜히 또 저 때문에 난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안 맞는 것 같다. 그냥 방에서 작업이나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시면 안 되니까 또 오늘 저도 되게 좋은 얘기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아쉬워하고 계시는데 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오신 거에 비해서 제가 빅스 얘기를 오드센스 얘기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기억에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조금 흐려진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아쉬운데 제가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 제가 또 어딘가에 나와서 한번 풀어볼 기회가 있다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정말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죠. 또 너무 작업을 많이 하시고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저도 오드센스 아까 들으면서 내가 노래였지. 내가 가사 이렇게 썼구나를 전 아까 느꼈어요. 네. 나른하고 바른 말로 네, 랩 가사 써주셨잖아요. 나 이렇게 썼지. 아예 잊고 있었어. 네, 아무튼 또 오늘 이렇게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저희는 작사가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저희 기회가 되면 캐셔머크에서 또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Now, you're listening to Question Mark. 네, 라비오 캐셔마크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물음표가 제거되셨다면 채팅창을 느낌표로 가득 채워주세요. 저는 오늘 사실 되게 이렇게 작업도 잘 하시고 열심히 오랫동안 해오신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또 선배님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 분을 또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유익했던 것 같아요. 보는 분들도 재밌으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방송 이틀 뒤 금요일입니다. 얼마 전에 퀘스천마크 다녀가신 황현 작곡가님의 아들 두 분 온앤오프 멤버 효진 와이어 씨가 오시는데요. 최근 첫 번째 정규 앨범 활동 마무리하셨고 이제 이렇게 퀘스천마크에 소환되셨는데 활동 비하인드 스토리부터 개인적인 이야기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앤오프 효진 와이어에 대한 물음표 많이 보내주세요. 퀘스천마크 말머리 달고 이름 또는 닉네임 적어서 문자번호 샵 7117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보 이용료 100원이고요. 퀘스천마크 재방송 오늘 끝나고 바로 재방하고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오후 3시에도 재방송합니다. 뮤직의 바이브에서 전회차 다시 듣기 가능하니까 많이 들어주시고요. 끝곡은 디오의 괜찮아도 괜찮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물음표 드릴게요. 오늘의 기분을 노래 제목으로 짓는다면 뭘까요? 저도 채팅창에 남겨드릴게요. 당신의 머릿속의 퀘스천 마크는 금요일에 만나요. 안녕. 숱하게 스쳐간 감정들에 무뎌지는 감각 언제부턴가 익숙해져 버린 마음을 숨기는 법들 난 어디쯤 와 있나 앞만 보고 달려오기만 했던 돌아보는 것도 왠지 겁이 나 미뤄둔 얘기들 시간이 가든 내 안엔 행복했었던 때론 가슴이 저릴 만큼 눈물겨 날도 매일같이 뜨고 지는 태양과 저 달처럼 자연스레 보내 때론 울고 때론 웃고 기대하고 아파하지 다시 설레고 무뎌지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수많은 별이 그랬듯이 언제나 같은 자리 제 몫의 빛으로 환하게 비출 테니 숨기지 말고 너를 보여줄래 편히 네 모습 그대로 그래 괜찮아 괜찮아도 오늘 난 처음으로 솔직한 내 마음을 마주해
거울 앞에 서는 것도 머뭇대 이 표정은 또 왜 이리도 어색해 아름다운 건 늘 소중하고 잠시 머물다 아득히 멀어져도 늘 마주보듯 평범한 일상을 채울 마음의 눈 그 안에 감춰둔 외로움도 잠시 머물 수 있게 그저 바라봐 부드러운 바람이 불면 마음을 열어 지나갈 하루야 때론 울고 때론 웃고 기대하고 아파하지 다시 설레고 무뎌지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수많은 별이 그랬듯이 언제나 같은 자리 제 몫의 빛으로 환하게 비출 테니 숨기지 말고 너를 보여줄래 편히 네 모습 그대로 그래 괜찮아 괜찮아도 두 손에 가득 채워질 추억들은 소중한 우리 이야기 진심이 담긴 마음이 시간이 지나 다시 기억할 수 있다면 말할 수 있을까 너도 행복했다고 너와 울고 같이 웃고 기대하고 아파했지 모든 걸 쏟고 사랑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할 고민거리 깊게 상처난 자리 늘 같은 속도로 흘러가는 시간이 언제나 그랬듯이 씻어내줄 테니 흐르듯 살아도 그냥 괜찮아 괜찮아도 Ravi, the Crook Kids. 네 머릿속에 question mark 편안하게 다 털어놔 Let's do a Q&A 너를 위해 날 준비했어 너 너만 생각하면 돼 날 써도 돼 Ravi, question mark.